저에게는 이모가 세 분이나 계십니다. 엄마는 딸부잣집의 막내이시고요. 이모들과는 아주 친하게 지내지만 특히 셋째 이모와는 친구처럼 자주 연락하시면서 더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셋째 이모에게는 사촌 언니와 사촌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웃에서 자주 왕래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촌 언니를 자주 볼 수 있었지만 교육 문제로 이모가 서울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그 뒤론 자주 볼 수 없었죠. 셋째 이모는 가끔씩 엄마 보러 내려오셨지만 사촌 언니를 볼 일이 그닥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진학했던 것과 지금은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촌 동생도 공부를 잘해서 역시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방대에 다니고 있었고 취업 준비 때문에 잠시 휴학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친척 결혼식 때문에 엄마가 함께 서울에 가자고 해서 서울의 이모 집에 이사 후 처음 가보게 되었죠. 서울에서 친척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서울 이모를 만났고 안 본 사이에 나이가 많이 드셔서 많이 안쓰럽더군요. 저희 엄마는 셋째 이모보다는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맨날 보는 얼굴이라서인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모들은 볼 때마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친척 결혼식이 끝난 후에 서울의 이모 집으로 갔어요. 온 김에 며칠 동안 서울 구경도 좀 하고 내려가자고 해서 그럴 참이었거든요. 사촌 언니는 연차 쓰고 여행 중이었고 사촌 남동생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후론 집에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했습니다. 이모부는 정년 퇴직하셔서 산으로 놀러 다니시는데 이모는 관절염이 있으셔서 주로 집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몇 살 차이도 안 나시는데 벌써 관절염 때문에 거동이 힘드시다고 하니까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이모 집에 도착하고서 이모가 안방에서 엄마랑 함께 얘기하시느라 저는 사촌 언니 방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처음 본 이모 집은 들어올 땐 아담해 보이는 주택이었었는데 최근에 외부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깔끔하고 보기 좋았어요. 특히 사촌 언니 방은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방이 넙직해서 부럽기까지 하더군요. 큰 침대에 널따란 컴퓨터 책상과 화장대까지 있었고 벽면 한쪽을 다 차지할 만큼 큰 장식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언니 사진들이 아주 예쁜 액자에 솜씨 좋게 서 있더군요. 너무나도 안 본 지 오래되어서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언니 사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언니와 함께 찍은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닮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화장대와 책상에 보란듯이 놓여있는 다른 액자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어김없이 같은 사람이 다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여기저기에 도배가 된 걸 보니 딱 봐도 보통 관계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이모한테 사진을 들고 가서 물어봤더니 사귀는 남자친구라면서 사촌 언니가 좋아 죽는다고 했어요. 아마 그놈이랑 여행 간 것 같다며. 이모는 기생오러비 같이 생겨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둘이 죽고 못 산다고 싫어하고요. 사진 뒷면을 보니 그놈이 제가 아는 놈이 맞았어요. 서민철과 김희숙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민철이가 사촌 언니의 애인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네요. 민철이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죽자 사자 쫓아다녔던 녀석이죠.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나름 귀엽기도 해서 여학생들에게 인기 있던 스타일이었어요. 거기다가 말빨도 좋고 유머스럽기까지 제법 매력 있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가 저를 좋아한다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았었죠. 친구들 질투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민철이는 인서울 대학교에 가고 저는 지방대에 남아있게 되어서 헤어지게 되는 건가 했는데 꾸준하게 민철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방학 때는 저를 만나러 일부러 내려와 줬고요. 군대 입대할 때도 휴가 때마다 다 찾아와서 만나고 가곤 했었고 끊임없이 연애 편지를 보내왔었죠. 그런 민철이가 싫지는 않았고 그저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해왔었는데 사촌 언니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니 놀라 자빠지겠네요.
친척 결혼식 때문에 서울 올라온다고 톡을 했더니 친구들과 강원도로 놀러 간다고 했는데 혹시 사촌 언니랑 함께 여행을 간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고 톡을 보냈어요. 답이 오질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순간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건지 아님 나한테서 돌아선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민철이가 졸업 후 직장을 잡으면 결혼까지도 생각했었고 고등학교 동창인 몇몇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도 했고요. 물론 민철이한테 프로포즈는 받지 않았지만 당연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한참 뒤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전화를 여러 번 했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술 한잔을 하느라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어요. 거기에 김희숙 씨 바꿔달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네요. 물어볼 말이 있으니 당장 바꾸라고 했더니 순간 아무 말을 못하고 멈칫하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어떻게 알았냐고 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당장 김희숙 씨 바꾸라고. 나 지금 김희숙 씨 방에서 전화한 거거든. 사촌 언니랑 나랑 둘이서 양다리 걸친 거냐? 민철이는 갈수록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미경아, 너 지금 서울에 있는 거지? 지금 서울 올라가서 전화할게. 만나자. 일단 전화 끊자.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한테 사촌 언니 휴대폰 번호 물어봐서 걸어봤더니 언니가 받았습니다. 사촌 언니한테는 시침이 뚝 떼고 말했어요. 언니, 나 미경이. 나 지금 이모 집에 와 있어. 오랜만이야. 응, 그래, 오랜만이다. 이모 말로는 남자친구랑 여행 간 것 같다는데? 남자친구랑 재밌겠네. 어? 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응, 나 지금 남친이랑 여행 왔어.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언니 방인데 언니 사진에 있는 사람이 남친이야? 귀엽지? 며칠 있다 집에 가니까 얼굴 좀 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친 있냐고 하니까 지금 안 보인다고 다음에 만나서 소개시켜준다고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다 당해보구나 했습니다. 하필 사촌 언니랑 나랑 엮여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몰래 딴 여자랑 여행까지 간 민철이도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어디에 있냐고 근처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야, 미친놈아. 아까 함께 있었던 네 애인 집 앞으로 와. 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이해 못한 듯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네 애인 김희숙 씨 집 앞으로 오라고. 한참 후 도착했다는 연락받고 나갔더니 지 애인 집이라서 잘 아는 듯이 옳게 잘 찾아왔더라고요. 늦은 시각이라 딱히 조용히 이야기 나눌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동네 편의점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사촌 언니 혼자 놔두고 왔냐고 했더니 정말 이존 사촌과는 맞냐고 묻더군요. 그랬다고 했더니 고개를 처박으면서 괴로워하는 신용을 하니 더 가증스러운 듯 보였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설명해보라 했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감정은 믿지 않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선배한테서 관심 있는 회사인 외국 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희숙 씨를 소개받았었는데 어쩌다 자주 만나게 되었고 김희숙 씨가 스토커처럼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상관없어 했고 끝없는 스토커 짓에 시달렸는데 처음엔 관심이 없다가 술 친구도 잘해주고 선물 공세며 이리저리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이 영 싫지만은 않게 되었고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힘들었던 일이나 고민들을 누나처럼 잘 들어주고 받아줘서 고맙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김희숙 씨의 적극적인 대시에도 굴하지 않았었는데 유혹을 하는 바람에 넘어가 버린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코 좋아하거나 하는 감정은 없다고 하더군요. 워낙에 김희숙 씨가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좀 유지했다가 헤어질 때는 쿨하게 헤어져 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문에 듣기로는 남성 편력이 심하고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저희 사촌 언니를 몰상식한 여자라고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뭐 별소리 하지 않았고 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솔직히 김희숙 씨에게서 조금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대시한다고 해서 남자를 질리게 하는 면이 있단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았고 잠깐 만나다 그만두자는 심정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지나치는 여자에 불과했다고 말하면서 저랑 이종사촌 관계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말하는 꼬락서니가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랬네요. 왜? 나이 빼고는 모든 게 다 나보다 잘났는데? 너와 나는 친구 사이 아니었어? 언니랑은 애인 사이인데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 사촌 언니가 그렇게 너를 좋아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계속 언니한테 잘하면서 성심 성의 있게 봉사든 뭐든 잘해봐 했죠. 가만 보니 민철이도 사촌 언니를 좋아해서 만났으면서 나한테 들통나 할 말 없게 되니까 괜한 사촌 언니를 안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몇 시간 전만 해도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처럼 함께 있었으면서 웃기지도 않은 짬뽕 같은 인간이네요. 대화 내용을 작성하고 핸드폰 모두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친구도 못하니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하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민철이한테 가졌던 좋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서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불결한 자식. 이런 놈 때문에 속상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촌언니 방으로 돌아와서 언니 컴퓨터에 서민철이란 녹음 파일을 바탕화면에 깔아놓았어요. 그리고 서민철 녹음 파일을 열어보라는 메모를 책상 위에다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엄마한테 서둘러 집에 가자고 했고 이모 집을 나왔어요. 사촌 언니랑 마주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언니한테 책상 위에 메모 남겨놓았으니 꼭 읽어보라고 톡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문득 사촌 언니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미경아, 네가 민철이랑 그런 줄 진작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민철이랑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어. 미안. 사실은 내가 민철이 아기 가졌거든. 민철이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축하해줘. 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고도 말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쓸데없이 엮인 민철이가 원망스럽더군요. 앞으로는 이모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30살도 안 된 나이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암흑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악몽은 여전히 진행 상태고요. 결론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간절한 마음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봉사활동 하던 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은 남자였어요. 이제 사회초년생이었던 제게 7살 차이 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나이였고 남편이 표현했던 호감 표현들조차도 그때는 부담이었죠. 외모적으로는 30대로 안 보였고 또래로는 보였지만 실제로 남편과 점점 친해지고 나서 나이를 알게 되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부담되어서 그런지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그 남자와의 연애가 2년 만에 끝이 나게 될 무렵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죠. 저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면서 안 좋게 끝이 났고 그 당시 집안 사정도 힘이 들었던지라 나보다 나이도 많고 어른스럽던 남편의 행동들이 더 좋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도 넘는 기간 동안 저에게 꾸준히 호감이 있음을 표현하던 게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고 그저 선을 지키면서 생일 되면 케이크 하나 정도를 보내는 정도? 간혹 안부를 묻는 정도만을 지키던 남편이 어릴 때는 부담이었지만 저도 어느덧 사회생활을 하며 3년이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남편과 저와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살면서 여태 적지 않은 여자를 만났지만 결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처음이었다며 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최근 3년간 연애도 안 하고 무조건 저만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누구랑 연애한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적도 없었고, 저랑 연애하면서 맨날 저희 집 앞에 데려다 주고, 또 제가 회사를 마치면 매일매일 저를 데리러 오고 그랬던 남자였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저를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다루듯이 어떻게 하면 제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고민하듯이 행동을 했던 게 바로 남편이었기에 제가 믿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사귀면서 알게 되었던 건 사실 남편이 제 스케줄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회사에서 경고까지 먹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사귀기 전에 연락만 주고받을 때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하게 집에 들어간다며 반차를 내고 퇴근할 거라고 남편에게 말을 하자 남편이 곧장 차를 가지고 저희 회사 앞에 기다리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남편에게 회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왔냐고 물었더니 오늘 업무가 좀 일찍 끝났었는데 어쩌다 보니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어. 라며 저를 집에 바려다 주고는 저녁에 제가 일을 다 처리하고 같이 식사까지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사실 회사에 말도 없이 저 때문에 땡땡이 치고 나와서 놀다 들어간 거였더라고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남편에게 심할서까지 쓰게 하고 여기가 무슨 놀이터냐며 욕이란 욕은 다 먹었지만 남편이 막무가내로 저에게 모든 걸 다 맞추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미 회사 내에서는 남편의 평판이 너무 나빠져서 회사 이직까지 준비하게 된 것도 사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부터 이건 좀 지나치지 않았나 싫지만서도 한편으로는 그것도 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나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고 나를 위해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만의 삶도 찾아서 서로 각자 삶에 충실하고 사랑을 나누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좋게 남편을 타일렀어요. 남편은 저에게 알겠다며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자신이 잘해보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얼마 안 가 이직까지 하며 잘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디 안 갈 거라는 믿음을 줘서 그런지 점차 남편의 집착은 제가 어디 놀러만 가지 않으면 괜찮아졌고 자기도 회사 생활은 열심히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어떤 남자가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겠나 싶기도 해서 나는 이 남자라면 무조건 결혼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 집안에서도 이제 남편의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니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근데 그때 사건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남편이 3년간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웃긴 게 예전에 남편은 저에게 저를 만나기 전에 3년 동안 다른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다고 3년을 기다렸다고 말했었는데 무려 2명이랑 연락을 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저랑 연락을 하면서도 그 여자들이랑 사귀고 있었던 때였고요.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은 남편 휴대폰 사진에 단 한 번도 여자가 있었던 적도 없었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애인이 있다는 말도 안 해서 몰랐던 거였죠. 그 이후 저랑 정식으로 사귀게 되면서 사귀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커플링 맞추고 자기 카톡 사진은 전부 다 저랑 찍은 걸로만 도배를 해놓다시피 했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 남편의 과거에 대해 들통이 나버리자 남편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빌면서 진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는 너 없으면 죽을 거라면서 진짜 네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항상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었다고 그런 거라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랬겠냐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1년에 한 번 연락해보는 게 아니라 진상처럼 술 먹고 전화해서 네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알면서도 사귀자고 대시할까 봐 다른 여자를 만난 거고 그 여자들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무조건 내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말할까 봐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벌벌 떠는 남편의 우는 모습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래. 우리가 사귀기 전에 나도 다른 남자 사귀었는데 오빠가 다른 여자 사귄 게 뭐가 그리 문제가 있어. 하지만 사귀어놓고 사귀지 않은 것처럼 날 속인 게 문제라고. 거기다가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나한테 연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빠 말대로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하니 이해할게. 하지만 앞으로 나한테 거짓말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절대 다시는 2번은 없어.
그러니 다시 한번 이런 일 생기면 나는 뒤도 안 보고 헤어질 거다. 라고 말하자 남편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말하며 저한테 고맙다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드디어 하나뿐인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집이고 자동차고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고, 예물도 남편은 저에게 항상 최고로 하고 싶다며 자신이 모은 돈을 전부 다 탈탈 털어서 해주더군요. 좀 부담이 되었던 게 남편 집에는 남편이 외동이 아니라 신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집안 자체가 아들 위주의 집안이었다 보니 아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편 집안에서는 지원을 해주시기에 시누이는 그럼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제가 다 눈치가 보였을 정도였으니 시누 보기가 좀 민망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남편에게 따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우리 결혼식에 모든 걸 다 해주시면 신우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 신우도 만나는 남자 있냐면서 이렇게 물어봐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여자니까 지 알아서 하겠지 라며 말하더군요. 그렇게 시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결혼 일정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누이가 저를 보는 눈길은 그다지 곱지 않았어요. 저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 들어서 시누 눈치를 보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시누는 저를 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지 그저 기분 좋아하기는 이란 말을 하며 제 옆에서 흘리듯이 지나가더군요.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남편에게 제가 시누이가 나한테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뭘 모르는 거야? 라고 물어보자 괜히 그 계집이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신부 화장에 정신없이 있을 무렵 신부 대기실에 시누이가 들어오더군요. 그날도 한바탕 싸움이라도 했는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들어와 저를 보며 말하길 진짜 양심도 없다. 어떻게 이 집안의 재산을 하나 남김없이 싹 다 긁어가냐? 딸은 뭐 사람도 아니냐? 라고 하길래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 안 그래도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도저히 통하지 않았다고 하자 시누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해보긴 했어? 그저 더 준다고 하고 좋으니까 집이니 차니 넙죽넙죽 받았겠지. 그래 우리 오빠 이번이 두 번째니까 이번에 실패하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하며 나가더군요. 저는 순간 시누이의 말에 너무 놀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벌떡 일어나다가 드레스 때문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저를 비웃으며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됐다. 그냥 모르면 평생 모른 척하고 사세요. 라고 내뱉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분위기상 따라 나가서 당장 묻고 싶었으나 바로 뒤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부 대기실에 앉아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었고 마음속에서는 뭔가 미칠 듯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식은 임박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식장에 서서 결혼식을 진행할 때도 불안감에 제가 계속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저의 그런 모습에 당황해하며 화장 다 지워진다고 왜 그렇게 서럽게 우냐며 귓속말 하길래 저는 사람들 앞이라 어떻게 표현도 못한 채로 그대로 결혼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출발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시부모님 앞에서 시누이가 이번에는 두 번째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시누이를 찢어 죽일 듯이 쳐다보는 시댁 식구들과 딴청만 피우는 시누이. 결국 한숨을 내쉬며 시모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꺼낸 말은 저희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실 남편이 예전에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3달도 살지도 않았었고 애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그때는 자기가 철없이 어린 마음에 결혼식을 했는데 서로 너무 안 맞았다고 하자 시누이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때도 그 여자 아니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하면서 어디서 이상한 년 데려다가 결혼한다고 집도 전세해주고 난리치지 않았냐고. 그 여자는 스펙이 저보다 떨어져서 시부모도 탐탁지 않아 했지만 아들이 그리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을 구해서 해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나쁘지 않아서 집이고 자동차고 아낌없이 다 해줬답니다. 저는 마냥 듣고 있는데 이게 결혼식 직후에 행복하게 신혼여행 떠나야 했을 텐데 두 집안의 모임이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시모는 이미 결혼식도 했고 그냥 몰랐으면 행복하게 살지 않겠느냐고 우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미안해서 일부러 집이랑 차도 무리해서 지원을 해준 거라며 때론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고 그 자리에서 시누이를 탓하더군요.
너 때문에 가정불화를 만들었으니까 넌 이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다고 하자 신우이는 과거에 결혼한 걸 속이는 게 사기 결혼이지 뭐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남편은 울먹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이건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도 아니고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저희 가족들에게 원하시면 이 결혼 비용이나 혼수비까지 저희들이 싹 다 부담하겠습니다. 자식 가진 입장에서 화는 나시겠지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제 자식이 결혼을 했을 때 짧게 만나 혼인신고도 안 했고 아이도 없었으니 기분 나쁜 부분도 다 이해하지만 만약 반대 입장에서 며느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결혼시킬 때 말할 수 있었겠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결혼식도 모두 다 진행되었고 모든 사람이 며느리가 결혼했다는 것도 이젠 다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결혼을 무르게 되면 그 또한 우리 아들처럼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집안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단호하게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하며 제 손을 잡고는 신혼여행이고 뭐고 나왔습니다. 결국 신혼여행은 그렇게 파투가 났고 그 뒤로 아버지는 몇 주를 고민해봤지만 답이 나오질 않는다며 내가 딸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닌가 싶어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 힘드니까 너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린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과 저는 별거 중입니다. 남들은 종종 저에게 연락이 와서 결혼해서 좋냐고 물어보는데 참 그것도 난감하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는 경제권이니 뭐고 다 넘기고 진짜 당신과 살면서 평생을 당신의 노예처럼 살겠다고 거기다 우리는 이미 부부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서 여쭤봅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했던 거짓말 특히 결혼 부분 포함해서 그냥 이혼녀 딱지 달고 사는 게 맞는 건지 만약 그렇게 깨지면 이것도 제가 억울한 게 나중에 다른 남자 만나고 결혼할 때면 이 상황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너무 구차하고 그 생각만 하면 억울해서 미칠 것 같네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